네, 바른미래당 제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주선 당대표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 개정을 위한 의총입니다만은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참배하고 연평도 포격전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8명의 용사 묘비에 참배했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의 묘비에는 광주에 사시는 서 하사의 어머니께서 혼자 와 계셨습니다. 서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묘비에 연평도 포격 주범 김영철 반환 절대 반대, 북한은 연평도 포격 전사 장병과 유족에게 사죄하라, 이런 글씨를 A4 용지를 직접 붙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충남 부여 은산면에 사시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보상금 1억 1천만 원을 우리 해군 함정 9척에 총 18정의 기관총을 기증하는 데 쓰신 분입니다.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TV에서 김영철 방한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벌벌 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은 천안함 전범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에 불러들이면서 김영철의 도발로 전사한 이 자식들을 둔 어머니들의 눈물과 절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무능한 안보 적폐라고 수없이 비난해 왔습니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천안함 전범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 요구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제 평창에서 극비리에 이루어진 만남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영철에 대해 기껏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또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의 말을 들으려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천안함 전범을 마주 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오래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이고,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고위 관계자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같은 동포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이하고 한심한 생각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가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재와 압박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날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추가했고, 제재가 실패할 때에는 거칠고 불행한 2단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칠고 불행한 2단계는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군사 옵션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재와 압박에 한치 빈틈도 없이, 한미 동맹에 한치 빈틈도 없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첫날 오늘 문재인 정부는 다시 이 각오를 분명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가 남수단에 선교 활동을 하던 여성 자매에게
자매를 식당에 가두고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여성 자매에게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겪게 한 범죄자가 신부였다는 게 정말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수원교구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투 운동을 하고 사과하고 사퇴를 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잠적을 하고 이렇게 끝낼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문학계, 종교계, 검찰 모든 분야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법 개정에 꼭 나서 주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 법 개정안을 이윤택법으로 명명하기를 제안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소위 말하는 경총입니다. 경총의 회장단 선임에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정책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파행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이 정교조 전임을 불허했던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 신청을 허용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서울시 교육감에게 즉각 시정 조치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올림픽 폐막식을 TV로 지켜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던 국가대표 선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림픽의 성공을 정말 가능하게 했던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패럴림픽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패럴림픽은 국민과 세계의 관심이 덜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패럴림픽에도 우리 모든 대표 선수들과 자원봉사자의 정말 노력을 미리 감사드리고 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17일간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누구보다도 피땀 흘려 준비했던 우리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의 발휘와 선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계올림픽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낍니다. 이 평화올림픽에 평화를 깨뜨리고 많은 국민에게 분노를 자아나게 했던 김영철이 평화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대표단으로 와서 축하를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불성설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를 깨뜨린 사람이 평화올림픽을 축하한다는 모순적 상황을 세계는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국민의 깊은 심사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어제 천안함 40 용사들의 묘역에 가서 김영철이 휘젓고 다닌 이 상황에 대한 천안함의 위국 헌신, 천안함 용사의 위국 헌신과 희생을 값지게 다시 간직하고 또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주문을 다녀왔습니다. 주권국가의 국군 통수권자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만약 받아내지 못한다 한다면 국민적인 분노는 가라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주권국가로서의 수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메시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정부도 못내 기대를 하면서 대선적 차원에서 김영철의 방문을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특사라고 하는 김여정과 미국 부통령 펜스와의 예정됐던 북미 회담 자체를 불과 2시간 전에 철회했던 북한이 김영철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바라고 한미 동맹 그 상대방인 미국 또 국제사회가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크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김영철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하는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전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더 한반도에 있어서의 불안과 어쩌면 군사적 행동까지 일어날지 모르는 거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태도 변화와 자세의 전환을 거쳐서 북미 대화를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북미 대화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추운 날씨에 김영철의 방북을 막기 위해서 거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철의 방북이 된 이상 김영철의 역할을, 즉 사죄와 사과를 요구하는 역할로 전환을 하고, 김영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고 김영철과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남, 정부 관계자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북한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김영철 이 소란스러운 방남 이후에 북미 남북관계는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확실히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여야 합의를 했던 2월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 거리에서 누운 것은 일어나서 국회에 와서 진지한 토론장을 만드는 걸로 승화를 시켜달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께서 보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민생국회와 법안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가 김영철 방남 파동으로 인해 빈손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이념 대립으로 국회마저 무력화되는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영철 망남을 두고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야당을 설득해 이런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어야 했습니다. 김영철 방남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면 먼저 북에게 제고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북한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순서조차 틀렸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 평화정착의 길로 발전시키려면 첫째가 남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영남, 박남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문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둘째가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동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적극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과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버리고 장애투쟁의 구태정치로 퇴행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자성해야 합니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 선언까지 해놓고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 사생결단식 양당 정치, 소모적 이념 대결의 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약속했던 법안 국회를 지켜낼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의장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전민 스타일의 양식, 빨대, 먹튀. 이것은 한국 GM을 놓고 언론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먼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론 1호로 국정조사를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마련한 국정조사 요구서입니다. 가칭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와 한국 GM 경영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한민국 국익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타당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GM 사태 문제는 한국 GM이 2조 원의 손실을 보면서 자본 잠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기록을 보면 2014년에서 16년 3년간 R&D 연구개발비로 투자된 돈은 1조 8,580억, GM이 주장하는 3년간 누적 손실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GM 본사는 약 4,600억 원의 이자를 원국으로 빼갔습니다. 또 최상위층 관리 비용으로 1,300여 원을 빼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차입금 4천억 원을 상환해 갔습니다. 그러면 2조 손실 그 이외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본사가 회수해 간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구조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 경제지가 미국 GM 본사에 대해서 GM은 한국 납세자들을 갈취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GM은 전 세계 어디든 차 생산이 가능하면 최저 비용에 또 정부 보조금에만 관심이 있다. 한국 GM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 모든 돈은 한국 납세자들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그들은
미국 GM은 지자체와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강탈 법칙이다 라고 말하면서 돈은 결국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한국 납세자들만 부담하고 미국 GM은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얻는 대신 GM 본사, 미국 본사는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이 원인에 대해서 미국 언론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미국 본사와 한국 GM과의 정말 부정직하고 잘못된 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서 국민께 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감동을 준 국가대표 선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모지였던 스켈러턴에서 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 또 어제 봅슬레이에서 은메달을 딴 원윤종, 서영우, 전정린, 김동현 선수, 스노우보드의 이상호 선수 모두 불모지에서 정말 역사를 이루고 쾌거를 이룬 그런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메달에 세계 연연하지 않았다. 우리는 충분히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슬레이 팀은 랭킹으로 세계 50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노우보드도 마찬가지고 스켈레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 평창올림픽 초반전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선수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고위 당국자가 메달권이 아니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과연 메달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쾌거를 이루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까? 시합은 끝났고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메달권이 아니라고 서름받고 또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뛰어보지 못한 선수들, 특히 5명의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 지난 바른정당 시절에 저희는 그 억울함을 찾아주기 위해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라고 하는 조사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패럴림픽이 끝나면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찾아주진 못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누가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조사단을 바른미래당에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중로 제보위원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스치려다가 정말 안보가 너무 유중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 시작해서부터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또 충고도 하고 조언도 했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해요. 국기법이라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말하는 걸 과연 듣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메아리 없는 맺힘이에요. 자,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2차 대전 후에 일본 천황이 미국의 곳곳을 여행하고 와서 하네다 공항에 내리면서 첫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즉 미국을 돌아봤더라면 진주만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 아시겠죠? 미국이 어떤 나라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어떤 것인지, 이 정부가 정말 알고 대응을 하는 것인지 더 이상 뭔 잡소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남북회담도 비핵화에 연결이 안 되고 북미 대화에 연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매일 걱정을 합니다. 한미동맹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린 안보는
성패를 거듭해도 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한 번에 국가의 안위가 결정되는 문제로서 시행착오나 예행연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뭐 국제정세의 신의 논리를 알고 지금 국가가 대응하는 것인지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요즘 보면 정부가 막연한 안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안보로 허세를 부리거나 국제정치의 신의 논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구를 드립니다. 결코 한미동맹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더 이상 정말 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외교안보 문제가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전 국민이 걱정을 해야 되고 숨죽이고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것인지 정부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원찬 최고위원님, 예,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꼭 청와대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을 한번 봐주셨고, 지금 일자리 상황판 여기저기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면에서 좀 완전 샌드위치 신세를 갖고 있는데, 당장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여파로 그렇게 1월달 7만 5천 개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했고, 여러 여론에서 나온 듯이 미국의 통상 폭탄으로 거의 2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을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분들이 뼛속까지 기업가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00억 불 흑자를 그냥 놔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 폭탄을 지금 보험회로 때리고 있는데, 그건 안보와 별개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별개라면 한 700억 달러 흑자나고 있는 일본은 참 아베 수상이 참 얄미울 정도로 외교를 잘해서 그 통상 폭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훨씬 철강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 다 빠지고 한국만 53%를 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세금 폭탄이, 통상 폭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꼭 오늘 여러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왜 그 김영철이를 우리 땅에 밟게 했을까? 도대체 그분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에 북한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김영철이가 나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도발, 정전업종 백지화, 불바다로, 이 최악의 기피 인물을 꼭 폐막식의 축하 사절로 한국에서 받아들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오히려 이념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을 증폭시켜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현재 통상폭탄이 내려지고 있는 그러한 트럼프 정부하고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왜 꼭 이 시점에서 불러들여야 하는지 꼭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서 왜 불러들였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결국 또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 있는데, 과연 우리 바른미래당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회가 공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인데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회 공전은 안 되지만 확실하게 대통령께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을 꼭 얘기해야 되고, 김영철이
이렇게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핵은 북핵의 길을 머리에 이고 가야 하는 가짜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 가짜 평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대표의 사회주의 색깔론이 환자 수준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개헌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적화 통일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색깔론을 이번 지방선거에 무기로 꺼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궤변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홍준표 대표의 한국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관영 경북지사나 권영진 대구시장도 더 많은 지방 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 분권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적화통일에 기여하고 있는 분인지 홍준표 대표 생각이 궁금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 견제의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회주의 색깔로 물이 고일 대로 고여서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왜 한국당을 대체하는 대표 야당이 되어야 되는지 이 홍준표 대표의 환자 수준의 색깔론을 보면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네네네. 네, 전정수 의원님 모두 발언 주시겠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박을 내렸습니다. 2011년도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주무장관이었던 입장에서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일 동안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을 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이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린 선수들은 우리에게 끝없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그럼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고 특히 우리 정치인들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림픽이 추구하는 정신은 바로 평화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받아들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많은 위험 부담을 감내하고 올림픽 정신,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 정신은 과정에서부터 절차적으로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정신이 구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 순수한 올림픽을 이용을 했다 하는 비난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진정한 그 올림픽은 바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바로 계속되는 패럴림픽에도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올림픽 정신이 계속 구현되고 그야말로 삼수 끝에 어렵게 우리가 유치한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평창의 그 레가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은 권은지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정병국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은 유죄 인정을 받고 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죄책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문화의 영역에서 잘못된 잣대, 분열의 잣대를 갖다 댔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잣대를 갖다 댔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이와 관련된 데자뷰 현상을 보았습니다.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에 대해 그 타겟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이 될 것이라며 공작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두 영역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이런 미투 운동에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분열의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바로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입니다. 김어준 씨는 이 잘못된 잣대를 들이민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